이제 비트코인이 100만 원을 이제 다시 찍는 시점이에요. BTC KRW 하면 우리나라 차트 볼 수 있어요. 업비트랑 비썸. 좀 더 오래된 거래소거든요. 업비트는 사실 최근에 이 비썸을 제친 거고, 원래는 독재를 하고 있었어요. 독재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,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제 1등 차지하려고 고객 서비스를 엄청 좋게 해가지고 탈환했는데, 또 얘가 1등 되니까 또 얘가 또 횡포를 하고 부리고 이거. 그래서 지금 비썸이 다시 이제 서비스가 좋아졌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 차트고요. 이게 최근이고 2016년을 볼게요. 16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. 그 전까지는 빗썸에서 이제 2013년 말부터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확대를 해볼게요. 옛날로 가서 사실 이제 2013년 때 이때 100만 원을 한번 넘었었어요. 그리고 나서 100만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우리나라는 기준으로 18만 원까지 떨어졌었네요. 그래서 거의 한 90%가 날아가는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이 힘든 구간을 거쳐서 16년이 돼서 이제 차츰차츰 이때부터 좋아지기는 했죠. 근데 아직 100만 원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16년이 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가면은 저 이때도 아직 100만 원을 넘지는 못했었고 100만 원 거의 근접했지만 그래서 좀 더 가서 한 12월 넘까지 갔다. 6월 때가 한 때까지 갔었고 그 이후로도 가다가 결국은 이제 12월 이때가 16년 12월인데 이때 100만 원을 넘어요. 이때가 이제 제가 좀 약간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때였어요. 그래서 2014년 1월 말 이때 100만 원 달성한 이후에 이제 다시 100만 원을 뚫는 3년 만의 순간이었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이제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큰 감흥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느새 100만 원에 또 도달했네 이런 생각이었고 저는 11년에 2010년 11년 때 비트코인 얘기를 듣기는 해서 그때 좀 알아보다가 이제 100만 원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한 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 2016년에 들었던 생각은 이번에 또 놓쳤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러다 다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. 근데 이제 계속 오르는 거예요. 아주 신경 안 쓰고 싶은데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관심이 없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순간 200만 원, 3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2017년 5월이 되니까 200에서 300을 뚫는 그 정도까지 갔죠. 그래서 이때부터 좀 약간 설마 했어요. 그러니까 100만 원 넘고서 그냥 다시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2, 300을 뚫고 6개월 지났다고 계속 오르니까 점점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점점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고 나 이제 8월이 되니까 이제 500만 원을 뚫어요. 이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별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얼마 전에 30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500이래요. 사람들이 미쳤구나. 이럴 때 뭐 이때도 사실 약간 심각성은 없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뭐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더 지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1000만 원 넘는 거예요. 와. 가지고 나는 왜 100만 원일 때 뭐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지 약간 이런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개월 후에는 2천만 원을 넘는 거예요. 그 다음 달에. 그래서 다음 달에 12월 달에 2천만 원이 넘고,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해 1월에는 2,500까지 찍고서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. 반토막이 났네. 그래서 이때가 진짜 그 시장의 광기가 엄청났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이만큼 오른 만큼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, 저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, 이게 시장의 광기다. 근데 이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이게 분명히 끝날 건데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 아는데 진짜 사고 싶다. 그러니까 진짜 2천만 원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고 올라갈 2천만 원 되니까 이제 5천만 원 될 것 같잖아요. 실제 또 2,500까지 가기도 했고 아마 여기서 이런 그런 재미들이 엄청 몰렸을 거예요.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손이 엄청 그 유혹이 엄청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이제 광기의 끝을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당시 들었던 의문이 일단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? 그러니까 이게 1년간의 그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를 수가 있나? 몇 달 만에 두 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니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. 진짜 뭐지? 그러니까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.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었는데 난 사실 투자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. 투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한테 비트코인은 2010년, 2011년 초기에 100원 에서 만 원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. 그래서 이 100원에서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2천만 원 갔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초기였어도 어쨌든 이제 그때가 뭐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일 때였어도 50만 원은 살 수 있잖아요. 그냥 인생에. 난 왜 그때 50만 원이라도 사지 않았지? 이런 생각과 그래서 50만 원 넣었으면 지금 대체 얼마야 해서 10억인 거예요. 50만 원만 넣었을 뿐인데 그래서 미친 척하고 500만 원 넣었으면 100억 원이었네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되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 지금 대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?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이게 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. 일명 비트코인의 저주라고 하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이제 일찍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환상이 비트코인의 저주예요. 내가 저때 살 수도 있었는데 안 샀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후회를 뒤로 하고 당시 폭등 사건의 이제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감기였습니다.
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이 반감기 후폭풍으로 오르고 두 번째 반감기 때도 반감기 후폭풍으로 올랐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이상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일단 반감기가 제일 중요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저의 과거 올드했던 기존 세계관이고요. 이제 아래부터는 이제 2022년 깨달은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에요.